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N블록셀이라고 하는 IT 회사인데요. 진보진영 팟캐스트에 후원도 팍팍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를 전공한 악사기 소지자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똘끼 충만한 좌빨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이건 정봉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웰컴입니다. 전화 070-4177-6316 070-4177-6316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의 여론 읽기. 이택수의 여론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변화하는 여론의 흐름을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윤선 기자 대신 제가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송 네. 진행을 오늘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여론 동향을 날카롭게 분석해 주셔서 반응이 참 좋았었는데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먼저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부터 살펴볼까요? 네, 결과가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기준에서 긍정평가가 43.7%였고요. 부정평가가 50.2%였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집계상으로 긍정평가가 42.8%였는데 네. 그보다 0.9%포인트 오른 43.7%의 긍정평가였고 네네.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가 올라갔는데 네. 어떤 요인이 좀 작용됐을까요? 주 중반,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화요일, 수요일 이르는 네. 주 초 중반에는 사실 문재인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 중반에는 이렇할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사드 배치 논란 때문에 지금 당청 간에도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발목을 좀 잡은 것 같은데요. 사실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그동안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네. 작년 같은 경우 총 4번의 여야 대표회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3번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전례가 있고요. 네. 상승한 전례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할지 하락할지 굉장히 네.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음. 수요일까지는 상승하지 못했었고요. 네. 이제 어제 조금 상승한 겁니다. 어제 좀 상승해서 지난주보다는 조금 높아진 수치를 보이는데 오늘까지 조사를 해봐야 주 중반 집계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네, 지지도가 좀 낮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가장 최근에는 중동 순방 효과가 있었고요. 네. 지난주 초반에 대략 3%포인트가량 상승한 채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리퍼트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이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에 집토끼라고 하는 대북 영북 네.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일부 이탈했었죠. 여러 가지 증세 논란, 네. 또 태극폭탄 담뱃값 논란, 문제도 있었고요. 네, 담뱃값, 네. 그다음에 연말정산. 연말정산 네. 등등 집토끼가 이탈했다가 이제 주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좀 많은 회복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모처럼 40%대를 기록했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40%를 회복한 거는 이제 올 1월 첫째 주에 43.2% 기록한 이후에 네. 지난주에 9주 만에 42.8%를 기록했었는데 이번 주는 주 초반에는 그 전주보다 좀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어제 네.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셨듯이 그 사드 배치 논란 이게 아직은 다 해결된 게 아니라서 이 사드 네. 배치 논란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외교적인 문제로 지금 보이는 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도 어떻게 결정이 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네. 있는데요. 좀 어떻게 네네.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드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네. 지금 그 안보 불안 심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MBN 의뢰 조사도 해봤는데 음. 자체 조사에서는 찬성이 42%, 네. 반대가 27%로 나타났고요. 저희가 MBN 의뢰로 조사한 거는 처음에 이제 질문 모두에 한 핵 개발에 대한 방어 목적의 사드 배치 도입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한 5%포인트 더 늘어나서 47대 22%가량으로 역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금 민심을 청와대에서는 물론 지켜볼 거고요. 근데 이제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점과 네. 아직 잘 모르겠다는 유보층 꽤 많고 또 또 한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 은행 문제도 역시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슈인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은 이런 사드 문제나 또 그 은행 문제, 두 번째는 4.29 재보궐선거 네. 등등의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40%대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네. 다시 30%대로 떨어지느냐 이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주 어떻게 분포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새누리당 39, 네.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이 30.4 이런 양상이었는데 이번 주는 두 정당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같은 경우에 38.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네. 새정치연합은 27.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량 하락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데 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이 일단 관심이 가는 지역이죠. 네, 네. 문재인, 홍준표 두 잠룡이 만났던 지역인데 새누리당도 하락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하락한 네. 대표적인 지역이었고요. 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새누리당이 36%, 새정치민주연합이 26%, 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네. 34%로 나타나서 만남 자체는 두 잠룡한테는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네.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 네.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서 서로 설전만 하고
그렇죠. 헤어졌었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도 역시 네. 새누리당도 하락했고 새정치연합도 좀 하락한. 사실은 그 박근혜 문재인 대표가 만났던 화요일 날 조사에서도 네. 지난주보다 좀 양 정당 모두 떨어진. 그래서 사실은 의외였었습니다. 두 정당이 만나면 좀 오를 정당 대표나 아니면 대통령이 만나면 네. 좀 양당 모두 오르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그 중반에는 두 정당 모두 하락했다가 어제는 사실 화요일 수요일보다는 조금 그 새누리당은 올랐고 새정치연합은 계속 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새누리당은 이제 4.29 재보선을 앞두고 네, 뭐 종북 세력 심판론도 꺼내 들고 지역 일꾼론 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고 의외로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경제정당, 그러니까 서민지갑론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뭔가 좀 바뀐 듯한 한쪽이 심판론을 내세우고 한쪽이 경제를 내세우고 이러면서 좀 뭔가 공수가 바뀐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뭐 이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앞으로의 그 선거 국면에서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 여기에 따른 네. 지지도율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요는 4.29 재보궐선거 때문인데요. 네, 4.29 재보궐선거가 원래 인천, 서, 강화을이 포함되기 전에는 대략 그 세 지역 모두 야권 강세 지역이었었고 네, 새정치연합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몇 석을 수성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원래는 통합진보당 또 의석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이 출마하는 또 새정치연합에서는 수성에 어떻게 네,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당 안팎에서 여전히 그 분열된 모습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국민모임에 네. 정동영 전 장관이 관악을에 출마할 것이냐 등등의 당 안팎에서 원심력과 네. 구심력 등등이 지금 계속 혼전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수성하는 입장에서 네. 또 여당스러운 그런 선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새누리당의 경우는 반면에 지금 인천 서 강화도 워낙 이제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만 네, 잘하면 세 지역 중에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도전장을 내미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판론. 공세적인 네, 입장인데 종북 논란이 이제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처음에는 네, 지난주에는 좀 강세를 보여서 좀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는 뭐 종북 숙주 논란까지 가고 서로 고소 고발전 그렇죠. 아주 예, 굉장히 예. 국민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지금 긍정적인 요인을 지금 다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번 주들은 하락하는 양상이기 네. 때문에 좀 그 선거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게 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하락한 걸 보면 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네. 좀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원심력 말씀하시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서울 관악을 이 선거구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정동영 네.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상규 전 의원, 그 예통진당 의원도 지금 출마를 네네. 하겠다고 나와 있고 뭐 정의당 후보도 있고요.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태호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 관악을 선거구 지금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4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최근 들어서 발표된 여론조사는 이 관악을 지역 한 곳이고요. 그 네. 지역을 저희가 조사했기 때문에 네네.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정당 지지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 새누리당이 37.1,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38.2, 1.1%포인트 가량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 네. 정의당이 4.6, 그다음에 기타 정당 2.5, 지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17.6이었는데 네. 여기 지금 국민모임이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으로 만약에 새로운 야권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모임이 실제 신당을 창당할 경우 네.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34.8, 새정치민주연합이 소폭 하락한 34.3, 네. 0.5% 열세로 돌아섰고요. 예. 정의당이 3.8, 국민모임 신당이 11.1%로
높네요.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네. 기타 정당이 3.6, 지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12.4. 음.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의 워딩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국민 모임을 한번 제가 질문 과정에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네. 경우는 좀 강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지지율보다는 사실 높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까 국민 모임이 없었던 질문 네. 하고 이걸 합쳐서 그냥 선생님께서 다음 정당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네. 앞에 국민 모임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낮은 지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여하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모임이 없을 때는 정당 지지율을 좀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우세로 가져가다가 네. 국민 모임이 들어가니까 0.5%포인트 차긴 하지만 열세로 나타났다는 점 눈에 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대결을 저희가 물어봤는데, 정동영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네. 구도로 물어봤을 때 먼저 소개해드리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39.6%, 새정치연합의 정태호 후보 34.5%, 5%포인트가량 새누리당이 앞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야권 후보들이 또 한 10%포인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동영 후보 4.2%, 네. 무소속 이상규 후보 5.6%. 이상규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정당 지지율을 네.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열세로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야권 후보들을 다 합치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야권 연대 단일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각 당에서 혹은 후보 진영에서 없다고 부인하고 아직은 있지만 없죠. 예. 예. 근데 관악을 지역이 나중에 중반으로 가면 아마 유권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동영 후보를 포함시키면 네. 어떻게 되냐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33.5, 새정치 정태호 31.2, 2%포인트 차로 격차가 줄어들고요. 네. 그다음에 정의당 이동영 후보 3.0, 국민모임의 정동영 후보가 18.2, 무소속 이상규 후보가 3.8.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아까 국민모임 정당 지지율보다도 높은 18.2%. 네. 워낙 인지도가 높은 양반이고 이분이 또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렇죠. 적지 않은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태호 후보한테는 지금 열세로 나타났고요. 역시 정태호, 정동영 두 후보의 지지를 합치면 거의 50% 육박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상규, 이동영 후보까지 지지 합치면 오신환 후보를 크게 앞서는데요. 네. 문제는 단일화, 연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단일화 연대 그게 앞으로 이제 관악을 선거를 보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곳 저희도 관심이 가고 있는 곳이 광주 전라 네.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네. 천정배 전 장관이 이번에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네. 이 여론, 그 정당 지지율 향배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관심이 네.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나타났나요? 지난주와 좀 비슷한가요? 지금 광주 전라 지역에서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45%였고요.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15.4%였고 무당층 지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34%였는데 여전히 지난주와 높네요. 크게 양상은 다르지 않아서 비슷한데요. 네.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지난주에 47%였는데 네. 어제 45%, 2%포인트 가량 하락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네. 이 지역은 1000명 중에 한 100명, 광주 전라 지역 유권자가 10%가량 돼서 100명이기 때문에 네. 오차범위가 좀 더 커지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는 해석을 크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크게 같고요. 변화는 없다. 네네. 네. 그다음에 지정당 없다는 의견도 지난주에 33.5%였는데 어제 34%, 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아직까지는 네.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소개가 되면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40% 중반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영택 후보가 기본적으로 지지율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네. 이쪽은 새누리당이 워낙 약세 지역이기 때문에 정승 후보 지지율은 예전에 이정현 후보가 보여줬던 것만큼의 파괴력이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회의적인 시각이 좀 더 많고요. 역시 네. 천정배 전 장관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광주시장 전례를 보면 강원태 네. 시장이 무소속으로 의원으로 나왔을 때도 당선이 됐던 분인데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 나왔는데 결국에는 생각보다는 좀 적은 지지율로 패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을 보면 천정배 의원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만큼 실제 득표력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네.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그 이념 성향에 따른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 지난주에 네. 이번 주에 취재 네. 간 뭐 현장도 있었는데 뭐 종북 세력 청산 이런 네. 어떤 협의체까지 만들어지면서 보수층이 네. 좀 결집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네. 이념 성향에 따른 정당 예. 지지도 보수층은 지난주가 74.4였는데 어제 76.7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나왔고요. 2%포인트가량 늘어났습니다. 네. 중도층은 지난주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23.4였는데 이번 주 22.5로 0.9%포인트 하락했군요. 네. 그다음에 중도층의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지난주 43.6이었는데 이번 주 37.4로 역시 6%포인트가량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무당층에서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난주 26.9였는데 네. 무당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념 성향을 밝히지 않은 네. 층입니다. 26.9였는데 이번 주 21.2%로 한 5%포인트가량 하락했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뭐 종북 숙주 논란이 좀 과열화되면서 지금 중도 그다음에 이념이 없다. 자기가 네. 어느 이념 성향인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층에서 역시 새누리당은 공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진보 진영을 보면 새누리당이 11.8%였고 네. 이번 주에 이제 14%로 약간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보층이 47%였는데 이번 주에 45.6%로 약간 빠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뿌려서 올린 게 화제가 됐던데 네. 이런 게 또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네. 장윤선의 팟짱. 이어서 그러면 여야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뭐 관심의 대상이죠. 이번 주에 문재인, 김무성, 홍준표 네. 이 세 잠룡이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기준으로 24.4%로 지난주 주간 집계 24.0%보다 0.4%포인트 올랐고요. 네.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승폭이 높지는 않았고요. 그러게요. 뭐 청와대 3자 회동 그리고 네. 뭐 홍준표 지사를 만나는 일, 뭐 여러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 여론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지지도가 네. 많이 안 올랐네요. 부산, 울산, 경남, PK 네. 지역에서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빠지거나 그냥 횡보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 PK 지역에서는 좀 워낙 본인의 고향인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지지로 올랐는데 다른 지역은 아마 그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조금은 반감을 갖게 됐겠죠. 당연히 홍준표 네. 지사와 무상급식 관련된 이슈로 설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는데 아무튼 PK 지역을 중심으로 올라서 0.4% 상승했고요. 네.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회복세를 보였었는데 네. 이번 주에 13.2% 어제 기준에서 13.2%로 지난주에 10.8%였는데 대략 뭐 한 2.4%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올랐군요. 예. 박근혜, 문재인, 김무성 이 3자 회동에서 어떻게 보면 뭐 중재자 역할처럼 보였었는데요.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조금 그동안에 좀 묻혀져 있다가 좀 네. 다시 존재감을 확인한 순간이 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3위가 박원순 시장 12.7%로 역시 한 2%, 1.6%포인트가량 네. 상승을 했고요. 이완구 총리가 7.5%로 4위,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의 대상 홍준표 경남지사가 네. 6.7%, 지난주 5.7%였는데 1%포인트 올랐네요. 오른 네. 수치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근데 아까 이제 전체 전국적으로는 6.7%였는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보면 지난주보다는 빠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2%포인트 하락한 아, 그래요? 7.8%를 기록해서 음, 전반적으로는 올랐는데 불경에서는 좀 떨어진 겁니다. 무상급식 여론이 지금 네. 중단에 대한 반대 여론이 어, PK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전국적으로는 워낙 화제가 됐던 사안이고 홍준표 지사가 보수층에서 아무튼 네.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자 그런 전략에는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네. 차기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지사나 아니면은 또 이념적 스펙트럼이 좌측에 있는 김문수 전 지사나 네.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 보수층을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전 지사도 과거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 계속 많은 그렇죠. 언급을 예. 했던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PK 지역에서는 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이나 중부 네. 지역에서는 워낙 많은 회자가 됐기 때문에 네.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아무튼 재미를 본 네.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위였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 6.4%, 안철수 전 대표 6.2%, 정몽준 전 대표 4.0%, 네. 안희정 지사 3.1%, 남경필 지사 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홍준표 지사의 그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먹히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그렇죠.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 차원 높은 그런 전술을 구사하는 분 네. 중에 하나시죠. 그래서 예전에 진보 성향의 이런 팟캐스트 때도 과감하게 네네. 출연도 하고 이랬었죠. 그런 야권과의 어떤 설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시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 마케팅 아주 강한 분이고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지지율이 항상 올라섰고 그걸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야 좋은 전략이고 그렇겠지만은 네. 경남도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지 못하고 자신의 네. 가난을 증명해서 그래야지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현실이 네. 좀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네. 좋지 않은 전략임을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기적으로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본선으로 네.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보수적인 색채를 아주 강하게 네. 피력하는 인사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1위는 네. 이번에도 역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오른 15.9%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완구 총리가 8.9%로 2위, 김문수 전 지사가 8.7% 3위, 홍준표 지사가 7.2%로 4위. 네. 그다음에 정몽준, 원희룡, 유승민, 남경필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 역시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의견은 42%로 잠시 후 소개해드릴 야권 높네요. 질문보다 굉장히 높은 네. 선택지가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40%를 넘는 것으로 지난주보다도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근데 2위가 이완구 총리예요. 네. 네.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는 굉장히 시점말로 스트레칭이 많이 났죠. 그래서 네. 지지율이 저희가 총리 지명된 다음에 포함시켰을 때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었는데 총리 임명한 다음에 특히 지난주에 대국민 담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포스코나 경남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청문회 과정 불미스러웠었지만 그 강도 높은 네. 부패와의 전쟁 국민들이 좀 지지해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여야 차기 혹은 여권 차기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대표가 29.3%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11.6%, 네. 안철수 전 대표 8%, 빅3는 여전히 계속 큰 그대로 변화 없이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전 의원 7.4%로 4위, 안희정 지사 6.3% 5위, 네. 정동영 전 장관이 3.8%로 6위, 정세균 전 대표가 2.6%로 7위, 네. 우윤근 원내대표가 1.3%로 미약하지만 그래도 네.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잘 모르겠다는 그 지지도가 없다는 네. 의견은 29.7%로 30%를 살짝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아까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잘 모름이라는 응답한 응답자가 의견은 42%였는데, 네, 12.7%였습니다. 네, 여권은 42%고 여야 차기 전체로 하면 12.7%였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네, 여권 후보만 물어보면 가장 높은 42%, 네, 그다음이 야권만 물어본 질문에서 29.7%, 그다음에 여야 차기 다 물어봤을 때는 12.7% 그런 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뭐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잘 모름이 더 낮다는 건 아무래도 차기 뭐 대권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야권 후보, 여권 후보 이렇게 같이 물어본 질문에서 네. 여야 후보의 합을 계산해 보면 야권 후보가 40%를 넘어가고요. 네. 여권 후보는 30%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계속 뭐 얘기 나옵니다만 적어도 대선 잠룡 네. 후보군만 보면 지지율만 보면 반대의 경우로 바뀌는데요. 네. 야권 지지율 훨씬 지금 높은 편이고 심지어는 전체 응답자들 다 이제 묻는 건데 야권 후보들만 망라했을 때도 부동층이 29.7%밖에 안 된다는 거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야권 후보들 중에는 선택할 후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네. 반면에 새정천합에서 새정천합 지지층에서는 여권 후보들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절대 지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42%로 매우 높고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약간 구름이 껴있는 거고 네. 야권은 정당 지지율은 지금 여전히 열세이지만 인물만 보면 네. 굉장히 좀 맑은 기후상으로 보면 맑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는 문재인 대표가 네.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뭐 아직은 너무 많이 남아서 별 의미는 찾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네. 5년 전 이맘때쯤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제 문재인 그래요? 대표가 박근혜 후보보다는 이제 지지율이 뭐 한 5%에서 한 10%포인트는 낮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20% 중반에서 후반을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는 박근혜 후보의 이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지금 시간 2년 9개월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그 전에 이제 10년 전을 보면 당시 이명박 후보는 보건 박근혜에 이어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위라고 해서 네. 2년 9개월 남은 시점에도 계속 1위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더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거의 하위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상위권보다는 중위권, 하위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의 네. 경기처럼 앞서서 바람막이 하는 역할 1위가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를 적어도 4개 중에서 네. 2개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은 계속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고요. 네. 그 다음이 내년에 총선이죠. 네. 총선에서 만약에 1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세론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네. 여전히 새누리당한테 지는 결과가 나와서 네. 그냥 제1야당이 머무른다면 대세론을 얘기하기는 좀 섣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경제 정책에 맞춰져 있고 네. 뭐 취임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방문한다든가 보수층 좀 끌어안기, 중도층 네. 끌어안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네. 다 뭐 선거 관련, 내년 총선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짜기 그렇죠. 위한 네.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중도층을 새정치연합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던 네. 중도 성향의 새정치를 또 기대하는 유권자들을 흡수했었죠. 그래서 네. 30% 지지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다시 기초공천도 폐지하고 네. 여러 가지 기초공천 공약도 폐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20% 지지율로 하락하다가 모처럼
최근 들어 좀 상승을 한 건데요. 네. 중도층 공략이 일단은 먹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전략상으로 집도끼들한테는 다소 비난을 받을지언정 네. 중도층에 과감한 그 손을 내밀었었죠. 그래서 네. 뭐 그런 차원의 전략이 최근까지는 유효했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경제 얘기하는 거는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노력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